그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제가 캠코더인데 프로젝터 아니죠, 프로젝터.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진행 이름을 보고 딱 구매를 해서 오늘 재밌는 영상,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달려있잖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달려있는 거?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프로젝터만 없는 거예요. 프로젝터만. 이번에 프로젝터를 딱 장만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역시 해동내가 있으면 달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음악을 하나 들어줄게요. 자, 들어봅시다. 가사예요, 가사를 보면서 하고 따라 불러요. 흥겨우면 따라 불러요. 한번 딱 듣고 다음에 따라 불러봅시다. 여기는 따라 못하겠죠, 여기는? 내 파트는. 오세요,
아, 영상이 참 재밌는데. 이거 보여줘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때요? 들으니까. 좋죠? 들으니까. 아, 어때? 흥겨워요. 그치, 흥겹고. 이 노래 알아요? 아, 이 노래 알아?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아, 벌써 처음 들어봤어요? 네. 윤종신이라는 가수는 알아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라디오 스타 나오는. 라디오에서,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거기 나와. 예능에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 이 가수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작년에 이제 리메이크를 해갖고, 이렇게 약간 레게 풍으로. 원래는 저게 발라드, 느린 발라드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흥겹게 딱 바꿨네요. 아, 아주 좋습니다. 그 제가 이 노래가 왜 딱 갑자기 틀어주냐면 어제 엊그제 제천에 갔다 왔어. 제천에 자연출센터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뭐 산행도 하고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이제 만들어 먹고 목요일날 다니셨죠? 목요일에 다녔어요. 여기 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오는데 집에 오면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딱 듣는데 라디오에 어떤 사연이 딱 나온 거예요. 사연이. 근데 그 사연이 이런 사연이었어요. 엄마가 청취자가 엄마야, 엄마. 엄마가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아, 우리 아들이 하나 있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평소에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밤늦게까지 뭐 게임하다가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갖고 씻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바뀌더래요. 아들이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막 씻고 옷 같은 것도 막 고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지?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하는데도 안 바뀌었는데 이게 딱 얘가 갑자기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여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사람이 180도로. 그럼 이게 좋은 거잖아. 좋잖아.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으니까 좋아야 되는데 엄마의 의견은 뭐냐면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엄마 뭐라고 했을까? 여자친구가 나보다 중요하다. 아, 그렇죠. 그렇지. 엄마가 말했을 때 하나도 안 듣고 여자친구가 한마디 했더니 싹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배신감을. 배신감을 느꼈다, 아들한테. 그러면서 사연을 보낸 거예요. 아들에. 재밌는 거는 이게 딱 사연을 보냈더니 그 문자가 계속 왔어요. 여기가. 그랬더니 이제 문자를 MC가 그러나? 이걸 주는데 문자 내용이 다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듣다가 여자친구가 딱 생기면 완전히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는 원래 엄마가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막상 아들이 딱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참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들이나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딱 그렇게 바뀌면 그거를 이제 이거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다 보면 또 여자친구가 또 싫어지는 거예요. 여자친구의 어떤 자꾸 단점을 자꾸 잡아내고 또 엄마들이 이제 그러고 특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남자 자식을 아들을 둔 엄마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해요. 아들이 좀 잘나고 그러면 며느리 막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리고 그래서 드라마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어쨌든 이게 딱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면서 그 DJ가 이제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온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환생. 이
인을 딱 틀어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 맞는 거잖아, 내용이. 어? 아, 선곡을 어떻게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선곡을 이렇게 했는지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보면 그렇잖아요. 아,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근데 모든 게 달라졌다. 그리고 아, 그들 만나는 게 난 세 사람이 됐잖아요. 세 사람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진짜. 근데 그 밑에가 제일 웃겼어. 이게 여기서 빵 터졌어. 제일.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얼마나 집에서 지금까지 엄마랑 살았으면 엄마가 제일 놀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녀가 보내준 음악을 듣는데 이 음악이 뭔지 잘 몰라. 약간 그런 거 뭐 팝송이나 그 어려운 클래식 뭐 이런 건가 봐. 그래서 음악이 좋긴 좋은데 뭔지도 모르고 좋은 거야. 그냥 좋아. 그리고 그 제목이 어렵잖아. 제목이 클래식이나 팝송은 제목을 들어도 잘 모르잖아. 기억이 안 나잖아. 그 제목도 외우기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도 좋아. 사랑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놀라워요. 그죠? 그리고 샤워할 때가 안 됐는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좀 좋게 말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마 보통은 샤워를 잘 안 하죠. 거의 안 하지. 거의 안 하는데 매일매일 샤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놀랄 거 아니야. 매일 샤워를 하고 샤워하면서 그 멜로디를 따라하는 흥얼거리는.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늘 힘들었었는데 아침이 나한테는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나도 뭐 오늘 뭐 하지? 재미가 없고 괴롭고 막 그랬는데 이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좀 느낌이? 청심이 연애 경험 있어요? 예. 어때? 이런 느낌 그때 받았어요? 이런 느낌? 저는 연애하기 전까지만 그런 느낌. 연애하기 전까지? 연애 딱 시작할 때 너는 내 사람이다 하는 순간부터는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좀 익숙해지는. 골드는 어때? 골드 이런 느낌. 사랑을 했더니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고 그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샤워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흥이 겨워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없어. 진정한 사랑을 못 느껴봤구나. 네. 요즘 어때? 요즘에? 요즘도 그냥 똑같아요. 갑자기 사랑이 빠진 게 아니네. 하은은 어때요? 이런 경험 해봤어? 첫 사귈 때 초창기 때만. 그렇지. 초창기 때 그지? 한 몇 개월? 며칠? 몇 개월? 한 2개월 정도? 2개월. 2개월이면 요즘 세대 좀 많이 한 거죠. 2개월. 좋아요. 써니는 어때? 써니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런 기분을 느껴봤다니 이제 느껴보면 돼 이제. 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후렴이 너무 재밌잖아요.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새롭다. 처음 보는 내가 보기엔 내가 내 모습이 처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놀랍고 새로운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매일 이렇다면 이 힘든 세상, 멋진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한 거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딱 깨친 거잖아요. 연애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보면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그쵸? 초창기 때. 그죠? 초창기, 딱 그 초창기 1, 2개월 동안은 딴 여자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은 그냥 다 보이잖아. 이게 전철에 딱 타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스캔이 되잖아. 이렇게 안 보이려고 해도 다 보이잖아. 이렇게 예쁜 여자 있나 없나 이렇게 남자는 안 보이고 여자만 보이죠. 나만 그런가? 괜한 얘기인데? 써니 어때요? 딱 타면 이 지하철에 딱 타면 멋진 남자애들 쫙 보이지 않아요? 다 보여요. 그렇죠. 솔직하네. 성심이는? 저는 원래 여자만 보거든요. 그렇지. 본능이잖아. 본능적으로. 골드는?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하도? 네, 가야 돼. 저는 남자랑 여자랑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봐. 네. 한수 높네. 차원이 높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다른 여자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몇 정거장 지나면 그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차창을 딱 봤는데 거기에 내 얼굴이 딱 비쳐 있는데 웃고 있는 거야 표정이. 그리고 관심도 없는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 예전에 꽃도 안 샀는데 이제는 예전에 관심도 없던 그 꽃가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돈도 없는데 꽃다발을 산 거예요. 꽃다발 요즘 겨울이 돼서 좀 비싸겠죠 요즘에. 꽃다발을 사서 샀는데 보통은 우리 이제 뭐 기념일이나 뭐 생일이나 이럴 때 딱 사는데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한 거야. 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때 이렇게 살면 살아갈만 하겠죠? 어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 네. 우리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이제 달라버립니다. 흐뭇한 미소가 그냥 띄워지고. 보기만 해도 들떠 보여요. 그치, 그치. 상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 이 미소가 딱 띄워지고. 이게 선생님이 이제 딱 이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옛날에, 누구나 다 첫사랑 있잖아요. 첫사랑의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첫사랑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사랑이. 이 단어만 봐도 설레는 첫사랑. 근데 첫사랑이 선생님이 이제 옛날 대학교 때 20대 초반에 만났어요. 근데 정말 이 느낌이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느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딱 특히 이제 그 애를 만나는 그날. 근데 너무 막 설레고 즐겁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딱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막 꽃단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할까 계획도 막 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만나니까 오전 오후는 또 이렇게 알차게 보내야 되더라고. 알차게. 오늘 할 거 다 끝내야 되잖아 일단. 끝나고 만나야 기분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끝내. 그전에는 이렇게 막 미뤘는데 오히려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치워버리고 이 첫사람을 만날 생각에 풀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즐겁고 매일매일 너무 즐겁고 이 첫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언제 들어도 설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 20대 정도 되는 20대 여자인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공부하러 오면서 남자친구를 데려와요. 같이 선수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직 여기 앉을 정도의 그 레벨은 아니고 아직. 근데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았어. 이제 앉았어. 며칠 전부터 여기에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남자는 사실은 멀쩡한데 너무 좋으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겠다고 자기도 공부를 하겠다고 같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맞구나. 너무 재밌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이 친구들한테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눈이 그냥 반짝반짝한 거니까 이렇게 모든 거 다 들으려고 그래. 흡수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며칠 전부터 한 건데 남자친구의 단점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처음에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봐라. 단점을 얘기를 했더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초반이니까 콩깍지가 이렇게 씌운 거잖아. 장점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장점이. 키가 크고 남자인데 봐봐. 형이 잘 봐봐. 키가 커 있다. 이따 먹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키 큰 데다가 성격이 섬세하대. 얘가 뭐 이건 남자 별로 없잖아. 섬세한 남자. 잘 챙겨주고 그런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압권이었어. 세 가지만 내가 딱 얘기해보라고 그래. 세 번째 딱 생각하더니 남자의 그 핵심 열정까지 갖췄다. 완벽해. 그지? 어때? 선이 어때? 이런 남자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 좋아요. 이런 남자 있으면 사랑이 좀 빠질 것 같아? 네. 이런 기분 느낄 것 같지? 네. 그러니까 완벽한 남자를 얻으니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 선생님도 보잖아 같이. 네. 근데 물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했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성심이나 하나 돌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잘생긴 정도 이 정도 보이거든. 나한테 그렇게 봐요. 내가 보기엔 그랬거든. 나는 사랑에 안 빠졌으니까 그 남자가. 근데 우리 그 친구 보기에는 남친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정말 위대한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2개월 넘으면, 그치? 2개월 넘으면 딱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게 옛날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장점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결혼까지 해. 예를 들면 오래된 연인이나 결혼을 부부가 되면 그렇지 머릿속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것만 보이는 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엄마가 생각한 거잖아. 엄마가 보기에는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겨서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랫동안 사귀어서 부부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상대방 그대로 있으니까, 똑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 봤더니 그렇지가 않고 내 마음이 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순간에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 첫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간직할 수 있다면 어떻겠어? 이 마음을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첫사랑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상대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상대가 설령 바뀌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냥 불이 붙었어요. 아직 2개월이 안 됐거든요. 아직.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래 이제 누굴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고 뭔가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운가, 이런 걸 항상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좀 받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참 좋겠다.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하더라도 잠깐은 좀 기분이 좋은데 그게 계속 매일매일 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변화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앞으로 사랑받기보다는 멋지게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삼성이 첫사랑 기억나요? 어때? 아니 뭐 그렇죠 뭐. 그러면 다 만났을 때 초창기 어땠어? 기분이? 아 짝사랑이다. 똑같아. 짝사랑은 사랑을 하는 거잖아. 짝사랑은 특히나 딱 이거잖아.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는 거잖아. 네. 근데 그 짝사랑만 해도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아 좋아했어요. 날아갈 것 같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녀 나한테 어떻게 하건 말건 간에 그렇죠. 골드도 그렇지. 요즘 그렇지 골드. 그녀 얼굴을 보기만 해도 미소가 싹 지어지고 네. 세상 살맛이 나고. 네. 그래 골드?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어. 좀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이제 앞으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네. 자, 그래요. 자,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경문여결 지난번에 이어서 거가장인데 이건 집에서 있을 때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곱 선생님이 남겨놓은 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삼성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일곱 줄은 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니 마땅히 은혜를 먼저 베풀고 난 뒤에 위험을 부여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얻어들 것이니 임금이 백성에게 대한 것과 주인이 기복에 대한 것은 그 이치가 똑같은 것이다. 임금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백성이 흩어질 것이니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며 주인이 기복을 돌보지 않으면 기복이 흩어질 것이니 기복이 흩어지면 집이 패망하는 것은 형평상 반드시 이르는 것이다. 그 기복에 대하여 반드시 모름지기 그들의 추위와 굶주림을 깊이 염려해서 옷과 밥을 대주어 제자리를 얻게 할 것이요 후물과 악행이 있으면 먼저 모름지기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고치게 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뒤에야 투덜을 가해서 그 마음으로 주인의 투덜이 가르치면서 나온 것이요 이호에서가 아님을 알게 하여야 하니 그런 뒤에야 마음을 붙이고 얼굴을 가꾸게 될 것이다. 네, 그렇죠. 이제 비복은 옛날에는 일종의 촛불 그렇죠. 종이나 노비 노비. 이걸 이제 비복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건데 요즘에는 뭐 종이나 노비가 없잖아요. 그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있긴 있죠. 그리고 뭐 회사에 가면 회장님이 왕이고 나는 종, 노비.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비복들이 있어서 이 비복들을 이제 부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도 시키고 대신 이제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의복도 줘야 되고 잘 것도 마련해 줘야 되고 이게 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죠?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뭐 시키고 나의 이익만 취하는 게 아니라 예전 선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를 내가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우리 종과 노비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돼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나온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첫 번째 나온 말. 이 비복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처음 나온 말이 뭐예요? 비복들은 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니 나를 도와주니 마땅히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먼저 베풀고, 그리고 난 뒤에 위엄을 부려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이제 상사고 내가 윗사람이고 하면 아랫사람한테 일단 이거 좀 근엄하게 보여야 돼. 위엄을 좀 갖추고 내가 좀 높아 보여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고 시키는 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죠. 밑에 사람 입장에. 그랬을 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막 시키는 사람보다 뭔가 나를 좀 생각해 주면서 배려하면서 뭔가 가르쳐 주면서 일을 시킬 때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고 금방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이렇게 저는 선생님이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뭔가 어디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런 기분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 가면 이렇게 사수라고 하죠. 군대에서 사수 바로 위에 사람. 원래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이렇게 뭐 상사 중에서 약간 뭐 팀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팀원인데 바로 위에 상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내가 팀사원이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은 운이 좋게도 상사들이 바로 직속 상사가 다 이렇게 다들 좋았어요.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항상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상사가. 예를 들면 뭘 시킬 때도 한번 옆에 앉아서 쭉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를 쫙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뭔가 갑자기 일이 떨어져서 일을 막 많이 해야 될 때 야근을 한다든지 막 공연에 나와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이게 그냥 당연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주는 거 이게 혹시 일이 좀 있냐고 약속이 있냐 먼저 물어봐주고 그리고 일이 많은데 설명을 딱 해주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오늘 여기 이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좀 나와버리기 어떻겠냐 이렇게 그러면은 뭐 안 나올 수 없잖아. 또 물론 안 나오긴 나올 텐데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도 내가 나가고 싶은 생각이 좀 그래 들잖아요. 기분이 덜 나쁘잖아. 근데 옆팀 같은 경우는 옆팀에 팀장이 되게 일 중도 있잖아요. 일 중도. 여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팀장이 나오면 무조건 나와. 밑에 사람들이 팀장이 일요일날 아침에 우리 회의하자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의견과 상관없이 이 사람 의견과 상관없이 일요일 아침에 회사로 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 때 많이 좀 배운 게 내가 선생가 되더라도 저렇게 밑에 사람한테 정말 좀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할 때도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설명을 좀 해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지 이유를 몰라. 그러면 이제 실수하게 되는 실수를. 그래서 맞아 요 기억이 처음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신입일 때 이 상사 직속 상사 말고 다른 상사분이 저한테 일 하나 시켰어요. 되게 쉬운 일 뭐냐면 도면 설계 도면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만큼 물치가 있는데 얘를 철을 하라는 거예요. 철 하나를 이렇게 묶어 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뻥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딱 철을 만들었더니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학교 잘 나온 놈이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이 도면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름표 같은 게 있어요. 이름표. 도면에 뭐 이게 몇 번이고 어떤 부품에 들어가는 거고 날짜가 어떻게 되고 뭐 누가 설계했고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여기에 딱 요 위치로 딱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이게 되게 조그맣거든요. 이게 조그맣게 돼 있고 다 그림이 막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이 그림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다 이쪽에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하나도 이렇게 보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이게 철을 할 때 한마디만 딱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상대도 화낼 일이 없고 나도 두 번 일을 할 일이 없고 다시 해서 다시 다 풀고 다시 이제 이쪽에 구멍 뚫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시간은 2배로 걸리고 그렇죠? 불필요하게 화를 내고 서로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내 주위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한테 뭔가 부탁할 때도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야 이거 여기 조별 과제 뭐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조장이야. 그러면 이렇게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필요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갈 때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렇죠. 중간에 보면은 기복에 대해서 일을 시키더라도 모름지기 먼저 그들의 추위와 굶주림을 깊이 염려해서 목과 밥을 대주어 제자리에 얻게 할 것이고 이제 기본적인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장님이 돼서 밑에 사람을 하고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밑에 사람이 막 먹을 돈이 없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아니면 너무 아파. 근데 그걸 너는 내 부하 직원이니까 내가 얼마큼 돈을 딱 주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무조건 일해야 돼. 그러면 이 직원이 오래 있기 힘들겠죠. 계속 이렇게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부분. 이렇게 추위와 굶주림에서 요즘 말하면 먹고 살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집이 있는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가 이런 거는 일단 챙겨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허물과 악행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꾸짖는 게 아니라 모름지기 한번 가르치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처음에 가르쳐야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도 고쳐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뭐라고 꾸지람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사람도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그 잘못된 자세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꾸짖으면 너 이렇게 이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를 미워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얻고 있으니까 당연히 베푸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과 관계에도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돈을 주니까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이 자기 몫을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진다. 아르바이트 해봤죠? 네. 그럴 때 어떤 이런 느낌이 받아보고 있어요. 갑자기 막 잘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라고 하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열받죠. 열받고 그치 열받고 그게 막 쌓이면 같이 일하기 힘든 거잖아. 네, 그렇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 편의점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야 하야 그냥 너 덕분에 이렇게 쉴 수도 있고 마음 편히 좀 지낼 수가 있고 참 좋다. 그리고 네가 지금 받는 월급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져가는 거다. 일단 얘기했다고 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럼 기분이 어떨까? 네. 뭔가 더 그렇죠. 좋고 뭔가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더 해주고 싶고. 그렇지.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위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 위에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가깝게 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거기 관계에서도 내가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갖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는 써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집안을 다스림에 마땅히 예법으로서 내외를 분별하여 비록 비복이라도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거처에서는 안 된다. 남자 종은 시키는 바가 있지 않으면 함부로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여자 종은 모두 마땅히 정한 남편이 있게 하여 음란하게 하지 말아야 하니 만일 음란한 짓을 그치지 않는 자는 마땅히 내쫓아 따로 거처하게 해서 가풍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한다. 비복을 마땅히 화목하게 해야 할 것이니 만일 싸우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자가 있거든 마땅히 금지와 제재를 통렬히 가해야 한다. 예, 그렇죠. 자, 그렇죠. 집안을 다스림에 마땅히 예법으로서 내외를 분별하여. 중요한 것은 예법이에요, 예법. 그래서 이제 그 예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잘해주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좀 들어오니까 막 하고 이게 아니라 예법에 맞춰서 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이 자연예절 이런 걸 갖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자와 여자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게 사실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랑이 너무 연애 감정도 있을 거고 당연히 노비들이라도 우리 나이 딱 되면 우리 나이가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연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랑하면 좋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하다고 하는 것을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음란하다. 음란하다. 발음도 어렵네. 음탕하다. 그치, 음탕하다. 근데 음란하다는 게 뭘까? 음란하다. 모르겠. 좀 어지럽다. 어지럽다. 예를 들면 뭐 성에 대해서 어지럽다. 성에 대해서. 네. 성에 대해서 어지럽다. 그러니까 올바른지 않다 생각이. 예. 어지럽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음란하다. 이것만 생각. 예를 들면 어떤 게 음란할까? 야동 보는 거? 밤에 야동을 본다. 음란한 건가?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흉내내는 걸 좀 음란하다. 그렇죠. 그럼 야동 보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윤은님, 유재석. 유재석이 야동 맨날 본다고 구박하잖아요, 거기 무도에서. 그럼 유재석이 음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골드 말대로 이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거랑 음란한 거랑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거와 음란한 거의 차이점. 행동은 비슷하게 하잖아요. 행동은. 우리가
행동은 비슷하잖아. 네. 아니, 사랑하니까 이렇게 자꾸 다가가서 얘기하고 싶고, 사랑하면 만지고 싶고, 그렇잖아. 사랑하면 잡고 싶고. 이게 원래 인지상정이잖아. 우리 본래 마음이잖아. 그러면은 사랑하고, 우리가 아까 사랑하자 그랬잖아. 사랑하는 거랑 응나하는 거랑 그런 거 어떻게 이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집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 해야 할 바가 있고 나중에 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 사랑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본질을 틀어서 거기 치우치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어지러워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에 맞게 근본이 뭔지 먼저 살피고 남는 시간에 연애를 하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차이는 뭐냐면 그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어때요? 상대 맞춰주잖아, 우리가. 베풀잖아. 상대방에게 막 끊임없이 베풀고, 아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호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기념일도 아닌데 꽃다발을 이렇게 한 다발 사갖고 막 주잖아, 이렇게. 그죠? 그 상대가 나한테 들어보라고 한 음악을 매일 듣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음란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상대가 말하고 싶으니까 상대의 어떤 사정을 살피지 않고 가서 막 말을 막 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만져, 그리고 자작을 해. 그러면 그게 음란하다. 그리고 이제 네. 솔직히 만지는 것도 좀 짐승이지요. 아니, 짐승이 아니지.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그건 사랑이 뭐야. 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음란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음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꾸 예를 어기고 예법에 벗어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막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존재 부정이잖아요. 존재 부정. 상대가 있는데 상대를 부정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거나 상대를 부정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집안이 잘 돌아갈 수 없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돼요. 대처를 해야 돼요. 대처. 그렇죠. 그 대처를 하는 게 존재 인정이에요. 싸움을 하니까 악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이게 그냥 악이 있구나, 악이 존재 인정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존재 인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여러 번 가르쳐도 얘기를 안 듣는다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끊어주는 거. 내쫓는다든지 마땅히 금지와 제재를 특별히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얘를 계속 안 지키고 계속 그렇게 나와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끊어주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존재 인정이고. 그런데 여기 여자들은 모두 마땅히 정한 남편이 있게 하여 음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게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간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현상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현상적으로는 어쨌든 법이 있고 예전에 특히 더 그런 법들이 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현상적으로는 풀이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사랑하면 또 서로 이제 마음이 맞으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같이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같이 사는 게 가장 그 결혼의 본질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어떤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막 상대와 상관없이 함부로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본질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교육 선생님이 과연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자, 그 다음에 수심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인간은 돌을 근심할 것이요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집이 가난하여 의뢰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면 비록 마땅히 빈궁에서 벗어날 대책을 생각하여야 하나 또한 다만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뿐이요 많이 쌓아도 풍족하게 살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세간에 필요한 일을 마음속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은자 중에는 신을 삼아 팔아서 먹고 사는 자와 뺄나무를 갖거나 고기를 잡아서 생활한 자와 지팡이를 꽂아놓고 깁을 매며 산 자가 있었으니 이런 사람들은 부귀가 그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에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니 만일 이해를 비교하고 풍성함과 가난함을 헤아리는 생각이 있다면 어찌 마음을 수양하는데 해롭지 않겠는가.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고기를 가벼이 여기고 인천을 지키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 그렇죠. 자, 보면 군자는 돌을 근심할 것이요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선비들이 공부한다고 그런 이미지 있잖아. 선비 이미지. 이렇게 글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그 아내나 처자식이 이렇게 막 일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보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선비들도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 배고픈데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꼬르꼬르 소리 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게.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따뜻하고 이래야 앉아서 공부가 되지 막 추워 죽겠으면 또 공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신을 만들어서 집신을 만들어갖고 팔았던 사람도 있고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지은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옛날 선비들이었다는 거죠. 선비라고 해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어떤 기본적인 자립, 우리가 말하는 자립이죠. 자립에 있어서만큼은 요거는 확실했다는 거죠. 이게 된 이후에 그 남는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이게 자립이 안 됐는데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립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이제 그 한쪽으로 돈에 대해서 돈이나 뭐 재물이나 명예나 하여튼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근본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를 근심해야 된다 라고 한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립하는 건 중요한데 자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디다 마음을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라는 건 뭘까요? 도. 우리 심성개발에서 말하는 도는 뭐예요? 우리는 군자는 어떤 것을 근심해야 될까요? 도에 근심한다. 그 도가 뭘까요? 도가.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 그렇죠. 또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도가 뭘까요? 도가. 해동대 달동대. 그렇죠. 해동대도 좋지만 달동대도 괜찮다. 라는 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못할 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는 이거죠. 뭐 우리 항상 하는 얘기. 마음의 평화죠. 마음 평화.
그렇잖아요. 이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병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항상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마음이 오늘 평화롭지 않으면 이게 좀 내가 도에서 멀어져 있구나 라고 딱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있어요? 다들? 상당히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부족한 거. 그렇죠. 부족함을 알고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그래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도가 마음의 평화라고요? 그렇죠. 답은 다 마음의 평화예요. 우리 공부할 때 선생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의 평화는 다 같아요. 모르겠으면 그거 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해동내 달동네 떡들기 마음의 평화. 그거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한번 사과할게요. 그게 답이 아닌데 그런 걸 물어봤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중간에 보면 빨간 글씨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립하고 내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독이나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해를 비교하고 이해 득실을 따지고 풍성함과 가난함을 해야 되는 생각이 있다면 어찌 마음을 수용하는데 해롭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내가 계속 힘든 게 그거잖아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남들하고. 자꾸 비교심이 올라오잖아요. 남들은 멀쩡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남들은 저렇게 돈도 벌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 자꾸 이런 비교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온다면 공부하기,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항상 근심할 바는, 항상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바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평화로운가, 즐거운가, 그걸 항상 살피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기쁨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서 생활할 때 가난하면 반드시 가난에 찌들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잊는 자가 많다. 배우는 자는 바로 이런 곳에 힘을 써야 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공부할 때에는 그가 하지 않는 바를 살펴보고 가난할 때에는 그가 취하지 않는 바를 살펴본다 하였고, 공자께서 말씀하셨기를 소인은 공부하면 넘친다 하셨으니 만일 가난의 마음이 동요되어 올바른 도리를 행할 수 없다면 학문을 어디에 쓰겠는가? 예, 그렇죠. 자, 이 가난해지면 사실은 뭘 하기가 쉽지가 않죠. 돈이 없으면 연애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가서 뭐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러면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점점 막 생활이 막 찌들고 흔히 말하는 백수의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백수 생활.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잃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질문, 마땅히 그럼 지켜야 될 바가 뭘까요? 답은 하나다. 답은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바. 그렇죠. 마음의 평화, 대떡썰기, 해변의 달동네. 이거를 이제 익히기가 쉽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백수가 돼서 집에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도 자꾸 흐트러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생활 순행하는 것도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용모를 단정히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운동이나 돈이 없어도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응대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칭찬한다든지 그런 말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이렇게 잃는 자가 많은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의 마음이 동요돼서 올바른 도리를 가난의 마음이 동요돼서 올바른 도리를 행할 수 없다면 아니 학문에서 어디 쓰겠냐는 거야. 우리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난해졌어. 가난하니까 나는 일을 못하겠어. 생활생활 할 수가 없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가 없어. 이렇다고 하면 공부를 지금 해서 뭐에 쓰겠냐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가난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걸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걸리는 부분. 마음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까 여자친구가 있어야 내가 생활이 이렇게 막 놀랍게 바뀐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내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조건이 없을 때는 나는 언제나 불행하고 그죠? 즐거울 수가 없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의 평화를 내가 지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환생. 다시 한번 태어나봅시다.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사랑을 하자. 그렇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볼게요. 여기 홍일부터. 공부를 해서 자칫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경계해서 항상 이을시은 을시은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이걸 항상 새롭게 그리고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박수로 보여줘. 공부를 더욱더 하면서 이렇게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박수. 그렇죠. 환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망상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정신적인 망상이 좀 있는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벗어나야죠. 다음은 상대가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해서 화내지 말아야겠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더라도 공부를 해서 마음의 평화를 이뤄야겠습니다. 그렇죠. 박수.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렇죠? 내 상황과 상관이 없이 내가 평화로울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함성님? 마음병이 다 나아야만 마음이 평화로우실 병을 생각했는데 마음병이 있더라도 평화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공감이 안 돼요. 그렇죠. 병을 병이라고 부르면 더 이상 병이 아닌 거군요. 병병이 부르죠. 그걸 이제 깨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써니? 예를 잘 지켜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행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로 우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써니 써니가 잘 웃죠? 이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현심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지, 박수. 정답. 언제 말해도 정답이에요, 그러면. 훌륭해요. 그렇죠. 마음의 평화. 명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쁜이. 저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좋습니다. 박수.